기업인 친선 포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동현 의원님께서 해외 출장을 위해서 오신 부회장인 제가 오늘 이 개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빨라서 저희 벌써 이제 5월이고 한여름 같은 무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포럼에는 많은 발전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주최해서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Select USA 2019년 행사에 저희 한국 대표단이 약 5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날 행사 끝나고 아마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해리스 대사님하고 저희 포럼의 김동현 회장님이 여러모로 애쓰시고 또 같이들 인솔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늘 존경에 맞이하는 외국인으로서 짐 로저라고 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짐 로저 씨가 우리 포럼의 명예이사장을 수락하셨습니다. 우리 포럼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그 포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특히 AI 기술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말하지 않고는 신생 기업은 물론이고 기존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생산 라인이 바뀌고 제품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의 존립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국내 시장과 금융 질서를 보다 유연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하는 환경을 우리는 낳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달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테마를 가지고 이 조찬 포럼을 시작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오정은 박사님을 오늘 연사를 모셨습니다. 강의를 수락해 주시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오 박사님의 또 좋은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회원 간의 여러 가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Dear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Businessmen Friendship Forum, I'm so happy to deliver my congratulatory message to you for the May meeting. I have been informed that the main subject of today's forum is digital innovations and Korea's financial revolution. It is very important and timely to have discussions on this matter because now is the time to find new roads towards a different economy and a world absorbing new ideas and technolog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 have a very high hope that Korean enterpri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ill do the job they should in the years to come. Also,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going to be the most exciting place in the world for the next 10 to 20 years. So you are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Please send me the results of today's discussion so that I could also make myself ready for the revolution. I hope I will meet you in person soon when I visit Korea next time. Congratulations again, and thank you very much.
있습니다. 영국으로 유학 가기 전 이미 한국은행에 입행하여서 동은행의 유한연구분자, 통화연구실장 및 하는 부설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독일 IFO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건국대 전국통신대학 금융 IT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학계에서 공로로 오 교수님께서는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ITC 융합학회 회장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로서 국가 경제가 또한 어느 도약을 기하기 위하여는 금융 부분으로 개혁, 특히 디지털 혁명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 개선이 필수적인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선진권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창의적인 민간 주도 경제 운용 방식이 필수적임을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디지털 혁신 한국 금융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아주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이제 법정화폐와 민간화폐가 공존한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정화폐와 민간화폐 그 두 가지를 계속 이제 통화량을 측정하면서 통화 정책은 그대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여러 학자들 한국에서는 그런 강의 별로 없지만 미국 같은 데 벌써 하버드, MIT, 버클리, 제가 버클리 가봐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한 강의가 새로운 화폐 이론 강의가 성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고서 페이퍼들이 소송 나오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런 처음으로 이제 국제적 논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일본 동경에 가서 국제학교 논문도 많이 이번에 발표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은계도 앞으로 바뀔 거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45년도에 달러 통화 제도가 나왔죠. 그 당시에 영국의 케인즈와 미국의 화이트라는 정차관이 서로 논쟁을 해서 영국 케인즈는 뱅코르라고 하는 국제 통화를 만들자고 그러고 화이트는 달러를 쓰자고 했는데 미국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쓰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필리핀 딜레마가 생겼어요. 필리핀 딜레마는 미국이 경상 달러가 세계 통용 되려면 미국이 경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적자가 나야만 달러가 세계 통용이 되죠. 그런데 적자가 안 나면은 이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여러 가지 규제로 매기 역할을 상실을 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려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심사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심사 분석이 실종되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안 되고 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이 없는 그런 그 규제를 통해서 실신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망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디지털 시대에 화폐 금융을 빅뱅시키는 후대 기술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가 모바일인데 이게 이 모바일을 보면 이제 우리가 모바일이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 나온 게 2007년도에 애플사가 스마트폰을 내면서 그 전에 폰은 전화만 하는 거였는데 이 스마트폰이 2007년에 애플사가 내면서 인터넷 기능을 하게 됐죠. 인터넷 기능을 하게 되면 순간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전 세계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초연결 시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모바일 결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대면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금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용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되게 나오기 전에 이제 나오는 그 배경 기술이 암호화 기술이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모바일 시대가 왔는데 모바일 기술로 이어나가면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실수가 금융감독된 것도 은행 계좌에 고객의 비밀을 이와 이걸 내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은행의 계좌 거래나 카드 거래 이런 것은 실시간으로 다
파악이 안 나는데 혹시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어디 해외 출장면 카드로 커피 한잔 마시면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과 FI 국제증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1980년대, 90년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앞으로 모바일 시대, 비대면 거래 시대에는 적합치 않다. 비대면 거래 시대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군사공원에서 암호화 전문가들이 공실돼가지고 암호화 기술을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 암호화 기술을 배경으로 해서 암호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등장을 해서 바로 이제 모바일 비대면 거래를 할 때 암호화를 시켜서 이제 거래하기 때문에 정의를 하고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건전한 규제를 합니다. 아무나 거래소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서 발전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인정하는 암호화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ICO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려면 미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거래소도 거래 유사수 신행이 거래소는 단순 통신 판매업자. 통신 판매업자라는 게 뭐 우리 여성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통신 판매업자가 정부가 3,400만 개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3,400만 개 중에서 어느 게 암호화폐를 처리하고 있는 초소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전하지 않는 뭐 영세 업체들 핫하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까지만 끼어들면서 지금 굉장히 물이 흐려지고 있으니까 계속 또 규제만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 선진국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 몇 개월 전에 조사한 건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워낙 계속 매일매일 늘어나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지금 세계 100대 암호화폐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폰 하나가 46인가 아침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은 영세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거래소는 우리가 굉장히 세계적인 작년에도 세계적인 수준이었는데 워낙 규제를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워낙 규제가 많아서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네이버가 아까 지금 바로 싱가포르의 비트박스라는 거래소 설립하고 링크를 발행을 7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도 일본의 그라운드에서 설립하고 암호화폐 플레이를 공개했고요. 비슨도 홍콩의 비슨에서 설립하고 업비트도 싱가포르에 넥슨도 전부 이렇게 해외로 나갑니다. 국내에서 계속 규제를 하니까 이 해외 나가는 건 문제죠. 반면에 중국하고 그래서 한국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분소를 지금 중국한테 분소를 못 치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단순 통신 판매업자는 구청에 가서 한 5만 원만 주면 등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중국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원희룡 지사도 제주도에 블록체인 푸크를 만다고 그러면 중국 거래소 대표하고 회의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뭐 이런저런 형태로 모색 행동을 가요. 어떠시냐면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학회장하고 여러 정보를 듣고 이제 그것 때문에 대응 방안도 논의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입니다. 암호화폐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규제를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거래소를 줄이기 위해서 거래소 거래를 하려면 은행 가서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은행 계좌를 없애면 거래를 못 하게 되겠죠. 근데 은행이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공정을 못 하니까 은행을 통해서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를 다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몇 개만 남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거래소의 그런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금융당국이 알아봤더니 우리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 왜? 우리 신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윈도우 가이드에서 많은 우리나라는 전부 규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니까 중국 그래서 우리나라 발견을 치고 있는 상황.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코인을 많이 발행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생태계가 붕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부 유출이 되고 이게 왜냐면 해외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국부 유출이 되겠죠. 기술도 유출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특구 같은 거 우리나라 왜냐면 여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가 이게 15%거든요. 수입세는 13%인데 우리는 25%이기 때문에 갑자기 법인세를 낮출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라도 법인세를 낮춰주고 거기라도 규제를 없애서 우리나라에 한 250개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동남아에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면은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되면 안 되고 우리 지금 학교에서는 굉장히 그걸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뭐 국회의원들 공부시키고 우리 이제 학교 하는 일은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 공부시키는 일이에요. 공부시키면 안 해야 뭘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특구 진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특구를 만들자 그런 얘기 됐고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 잠깐 이제 보면은 미국에 영국은 핀테크 수도를 2014년에 가면수상 대회를 선언을 해가지고 영국에 테크 UK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런던을 만들었다가 이것이 대성공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거 방문 한번 해봤죠. 해봤더니 레벨39이라고 영국 동북부에 아주 별로 낙후된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테크 사업하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에 잘 되니까 영국 전역에 23개 클러스터를 만들어 150만 개 일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하고 청년 일자를 못하고 있습니까? 계속 규제가 없으면 일자를. 그래서 이제 영국은 저희가 방문해보니까 우선 이 테크 유기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해외에서 계속 면담을 와가지고 저희 학교에 가서 30분이 몇 킬로 30시간 정해 30분 다니면 면담이 쫙 불러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제가 그리고 이제 영국의 금융당국이 이제 FCA라고 그래요. 파이낸셜 컨덕터 소리 듣는데 FCA에 가서 물어봤더니 FCA하고 면담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가 금융당국이 하는 일은 금융회사의 혁신을 고치하는 겁니다. 금융회사를 레귤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이노베이션을 인카리지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도 소비스 시각소 센터를 가지고 싱가포르 지금 굉장히 금융회사, 싱가포르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 5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던 도이치방크하고 시티뱅크 아시아본부인데 지금 4,000명씩 뭐 연봉이 장난 아니에요. 몇 억씩 받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경영대학원들이 들어오고 또 경영대학원들이 들어오고 금융회사가 들어오니까 컨퍼런스가 열리고 마이산에 발전하고 광야에 발전하는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소득이 2배 올려. 우리는 왜 이런 걸 못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데 스위스는 아예 캐피탈 오브 크립토 네이션이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법인세가 14.6인데 싱가포르 15라서 싱가포르보다 더 낮추고 2020년까지 11%를 낮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300여 개 크립토 벨 그렇게 세계 회사들이 운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우리 학교에서 이제 작년에 방문했었는데 뭐 그냥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얼마나 사람이 해외에서 이걸 배우려고 오고 뭐 페이드 컨퍼런스 많고요. 모든 컨퍼런스를 한번 하면 크립토밸리 컨퍼런스를 하면은요 한 전 세계에서 900여 개 회사들이 3일 동안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동네가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잘 때도 없는 건물로 그 동네가 완전 축제예요. 이런 걸 왜 우리는 못 참을 줄 아냐 아시겠죠. 자, 좀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10분 정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요가 다른 게 이제 모바일 금융 또 그제 우리 인터넷 제3 인터넷 은행이 불발되었습니다. 이건 예고된 불발인데요. 이건 왜 안 되느냐? 요건 지금 두 가지 하나는 화폐 금융 제도가 완전 새로운 장르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제도가 이제 이런 역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엄청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것이 초고속 통신망 모바일에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난 초고속 통신망이 갈리고 인터넷이 되고 그다음에 대용량 받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저는 갤럭시 9을 갖고 있는데 9만 해도 제 노트북보다 용량이 많아요. 앞으로 대용량 컴퓨터가 나오고 초고속이 깔리면서 그대 위기가 왔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한 이때 또 2008년 위기가 왔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기가 안 올 거냐? 아무 장도 못해요. 사실 여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위기 올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금도 사고 비트코인 사는 거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유지하는 코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아침 제가 조사해보니까 미국에 약 2,200개의 코인들 중에서 10대 코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테더라고 미국 달러 연동된 코인으로서 6인가의 시장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인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코인이 뭐 제일 처음에 이게 나왔죠. 2009년 1월달. 이 9월인데 제가 9월에 1월 9일에 1월 9일 이 코인 나오고 계속 이런 코인 나왔는데 지급 결제를 하기 위해서 라이트코인 나오고 스마트 계약을 해서 이더리움이 나오고 송금 거래 리플이 나오고 스텔라가 나오고 IoT 앞으로 모든 디지털 때문에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죠.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데 그 연결고리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아요타라는 게 나오고, 야, 익명이, 이게 완벽한 익명은 보장은 안 돼요. 완벽한 익명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완벽한 익명성 보장 안 돼요. 그래서 흔히들 비트코인을 가명 통화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익명 밑에 약간 가명, 조금만 수정하면 차이낼 수 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코인들이 다크코인이라서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대응하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게 이런 겁니다.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게임 같은 거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유명한 게임 회사 A소프트나 이런 데서 영국의 미국의 게이머가 한국의 게임을 한 1,000만 원 살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가 30% 매출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번에는 애플하고 구글 돈 버는 경우가 그건데요. 사실 애플 스토어, 구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가 팔지 못하고 전부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앱에 올려야 그거를 다운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출의 30%를 가져갑니다. 그럼 영국의 이제 어떤 게이머가 외국 게이머가 한국의 게임에서 게임을 살려 그러면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1,000만 원 사면 300만 원을 애플 스토어 가져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게이머와 게임 회사가 바로 연결되면 30% 안 돼도 되겠죠. 게임 회사가 덕을 보고 게이머가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해킹이나 이런 문제, 아까 이제 비밀 보장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코인을 만들면 된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거래하면 된다.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게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게임 코인이에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게이머들이 바로 한국의 게임 회사에 접속해서 바로 하는 그런 게임 코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거래들이 많이 이제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이거 송금거리, 제가 이게 송금 코인인데, 최근에 리플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송금거리, 이거 이제 미국의 그 회사인데, 회사의 송금의 회사 RC에서 금융서비스 개발업체 R3CB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연구해 보니까 리플이 가장 국제 송금에 적합하다. 이게 지금 송금하려면 제가 은행 가가지고 은행에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또 우리 금융결제원을 거쳐가지고 국제결제망을 거쳐서 미국에 그 결제원 거쳐가지고 우리 은행 거쳐 우리 애한테 가려면은 최소한 3, 4일 걸리고 각 단계마다 공짜가 아니죠. 다 돈이 들어가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제일 문제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팔에 돈을 보내려면 30%까지 수수료를 떼인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 송금하는 시스템이 지금 한 200개 이상 생겼습니다. 저도 많이 상담을 했는데 빠른 사람들은 별로 우리나라 사람도 들어와 있고요. 외국 사람 들어와 있고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혹은 바로 그냥 모바일로 송금해서 그 힘들게 돈 버는 돈을 한 5%나 10% 정도 수수료를 받고 보내주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유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 이것이 이제 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 약 100여개 금융회사가 연간 25만 달러, 3억 원의 회비를 내면서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다 가입했습니다. 중요한. 이건 수수료도 줄어들고 바로 즉시 송금이 바로 모바일에 그냥 해서 바로 가니까 몇 초도 안 걸리게 송금해버리고 수수료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들이 이제 점점 설당이 없어지는 은행이 점점 설당이 없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말씀드린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코인이 엄청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앞으로 월드 에코노믹 포럼 얘기가 2027년이 피크가 온다. 2027년 피크가 돼서 약 티핑 포인트가 오고 이것이 거대한 인류 문명의 딥시프트, 거대한 전환 시점이 될 거다. 이게 봅니다. 2027년이 되면은 GDP의 10%가 블록체인으로 제한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2027년에 IMF 자료를 보니까 약 세계 GDP가 140조 정도예요. 140조 달러인데 그 10%는 14조 달러가 블록체인으로 조장이 되고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암호화폐 오늘 아침 시가총액 전부 2,500달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한 50배 이상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 물량도 엄청난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IMF 월드 에코노믹에서 엄청나게 많은 서비를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참여는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 참여해서 각종 분야, 경제학자, 금융학자, 혹은 IT 전문가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외국은 이걸 점점 중요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정의를 하고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건전한 규제를 합니다. 아무나 거래소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을 인정하는데 암호화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ICO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려면 미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금지하고 거래소도 거래 유사 수신행위 거래소는 단순 통신 판매업자. 통신 판매업자라는 게 뭐 우리 여성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통신 판매업자가 전부가 3,400만 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상당히 핵심은 이 암호화폐 등장의 배경이 뭐냐면은 내 금융거래를 누가 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거기에 테러 방지라든지 이런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은 또 그러는 장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은 전부 그 제도가 돼 있는 회사만 일본이 굉장히 많이 하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장치를 갖고 있는 데만 허용해 주고요. 그러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줍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개인들 이 산들의 가장 꿈은 뭐냐면 개인의 완벽한 자유, 중앙에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 특히 금융이 중요하죠. 사람은 돈이 제일 큰 거잖아요. 돈이 많이 큰 건 아니고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금융거래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면서 그렇다고 이것이 해킹이나 테러나 혹은 자금 세탁에는 쓰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식별 정도는 누구의 돈이다, 누구 그러다 정도는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제가 하는 총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총장 보고 드리면서 총장이 왜 주장할 때 함부로 오시면 꼭 원준 가서 카드 쓰시면 금방 1초도 안 걸려서 한국은행 전비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는 그 정보는 FIU, 금융정보 국세청, 검찰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정보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국회 제출에 있는 시골 가면은 모든 국민이 빅브라더 컨트롤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이제 가고 있는 식으로 10배 정도는 국가가 하고 전 개인의 정보는 개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